제발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기다리고 있음 더 이상 시간을 뺏지 마세요. 하지만 저희가 벌써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 규정에 맞지 않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꽉 닫힌 접수 창구를 바라보던 중년 여성. 이름은 이혜진이다.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청년은 그녀의 아들 윤재. 22살의 윤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 최근 사회복지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인 박 과장은 마치 시간 낭비라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저기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어도 주거 지원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규정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아요. 이의가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거든요. 우선순위니 뭐니 다 따져야 해요. 그냥 가세요. 점점 주변이 조용해졌다. 혼잣말을 주고받듯 이어지던 두 사람의 대화는 로비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엄마는 애타게 도움을 청했지만 상대는 번번이 서류를 손바닥으로 치며 비협조적이었다. 몇몇 시민들이 힐끗거리며 지켜보았다.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사이 한쪽에서 스쳐가던 남성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님, 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죄송해요, 그냥. 저희도 억울해서. 하지만 벌써 여러 번 이렇게 퇴짜를 맞아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남자는 모자를 살짝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분위기가 풍겼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는 상황을 잠깐 지켜봤다. 그러나 아직은 더 다가서지 않았다. 긴장감이 감도는 시청 민원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폰을 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혜진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윤재는 엄마 곁에서 불안한 듯 몸을 흔들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소리를 내거나 불안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부탁이니까 제발 이 아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에 어느새 더 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였다. 죄송하지만 이것으로는 안 됩니 규정에 의하면. 박 과장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주변에서는 아니, 저분들 저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하고 웅성거렸다. 그러나 박 과장은 듣는 둥마는 둥이었다. 엄마의 울먹임은 섞여서 사라지는 듯 보였다. 이 광경을 그냥 둬도 될까? 문득 어딘가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관리인 이곳이 시청 민원실이라니 공기부터 차갑네. 그러게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이 사람들 다 집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데요? 저쪽 직원 좀 봐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네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손에 서류를 든 채 번호표를 살피는 사람들, 공무원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시청 1층 특유의 분주한 분위기가 섞여 묘한 웅성임이 감돌았다. 컴퓨터 알림음이 여기저기서 울렸고 안내 데스크 주변에는 도시주거 개선 상담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저는 다음에 불리면 바로 들어가야지. 이러다 하루를 다 버리겠어요. SNS에 올라온 걸 봤는데 여기서 주거 지원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던데요? 오늘도 일이 커지려나. 저기 지금도 카메라 돌리는 사람 있어 보이는데 혹시 유튜버인가? 여기 시청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긴대요. 장애인 지원이 잘 안 된다고. 그렇긴 해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퇴짜 놓는 건 좀 심하잖아요. 끊임없이 퍼지는 소리들 사이에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 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사실은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그는 평소처럼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살짝 걸쳐 본인이 누구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설마 아니겠지. 여기가 어딘데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이런 대화가 오가며 공간은 한층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상담 창구 앞이 어수선해지자 곧장 건물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관리인 박 과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시청의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죠. 이미지?
그럼 제가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면 규정은 어쩌라고요? 아, 저기 혜진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가녀린 항의를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도 거절당했고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규정상 안 되면 안 되는 겁니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박 과장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보안 요원들은 여기서 더 문제 일으키시면 밖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주거 지원을 못 받습니까? 조건이 맞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지금 당장 설명해 드릴 의무는 없습. 귀찮게 굴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너무하네. 장애인이라고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니야? 저 공무원 태도 왜 저래? 그러나 박 과장은 여전히 꼿꼿이 서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관리인 잠시만요. 느닷없이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자를 쓴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니, 민원인을 이렇게 내쫓듯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박 과장은 마치 네가 뭔데? 라고 묻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민원 업무 중인데 듣고 보니 너무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아서요. 당신이 뭔데 끼어듭니까? 여긴 공공기관이고 우린 규정대로 일하는 중입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혜진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저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모자를 쓴 남자는 잠깐 뒤를 둘러봤다 불편해하는 듯했지만 이미 그의 시선에 서 있던 한 청년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민원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촬영을 시작하는 듯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분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 같은 일반인이 참견할 일 아닙니? 뒤로 물러서세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아직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잘 모르니 그를 단순한 방관자나 혹은 정의감에 들뜬 일반 시민쯤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한편 혜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윤재도 불안정한 동작을 보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혜진은 아들에게 조용히 괜찮아 조금만 참자고 달래면서도 더욱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도 냉정해요? 정부 지원 주택도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른 중증 장애인도 많은데 굳이 자폐 스펙트럼인 분을 특별 배려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박 과장의 말에 민원실 곳곳에서 어이없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관리인, 관중 가운데 작은 무리가 형성된다. 야, 이거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장애인 차별이라고 해도 할 말 없겠는데?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냐? 공무원이 저렇게까지 말하면 문제 크지. 응, 나 벌써 찍고 있어. 사람들 더 모이면 시청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나?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예전에도 시청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사건이 있었다던데 조용한 듯 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로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원실 한 구석에서는 경로한 시민 두어 명이 전화 통화를 하며 친구를 불러 모으는 듯 보였다. 지금 당장 시청 앞으로 모여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내쫓으면 답이 없잖아. 그래, 내 아는 사람 중에 이 문제에 관심 많은 장애인 부모 단체가 있어. 그렇게 불길이 옮겨 붙듯 작은 웅성거림이 커다란 목소리가 되기 시작했다. 관리인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모두 이쪽으로 좀 모이세요. 어느새 복도 구석에 있던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든 이 부당한 대우를 목격하신 분 다 같이 의견 모아 봅시다. 한편 보안 요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무슨 단체 행동하려고 하나 본데? 과장님 이러다 일이 커지겠습니다. 박 과장은 코웃음 치듯 대답했다. 그래 조습 시청 앞에서 집회든 뭐든 해보라고 하세. 제 손에 피 볼 일 없으니까. 혜진은 아직도 창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래도 윤재도 똑같이 사람인데 정말 작게 흘러나온 목소리였으나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 순간 모자를 쓴 남자가 다시 한번 다가섰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슬그머니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아직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옳은 말씀이시네요. 혹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나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의 말이 조심스러웠으나 진심이 묻어났다. 보안 요원들이 천천히 다가오면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민원실 전체가 서서히 들끓는 분위기였으니 자칫 건드렸다가는 더 큰 소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관리인 시간이 흐르면서 시청 안팎에는 뜻밖의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SNS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 규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시청 입구는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방금 올린 영상이 벌써 공유가 수백 건이래. 누군가는 저기서 싸우고 있는 분이 억울하게 거절당했다는데? 라고 묻곤 했고, 누군가는 저 공무원이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소문을 풀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전히 민원 창구 옆에 서서 고개를 떨군 혜진과 윤재. 이들 앞에 박 과장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관리인 내가 재차 말하지만 여긴 니들 사정 봐줄 때가 아니야.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시설 이용해야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폐성 장애도 정도가 다르고 윤재는 분명 독립 가능한 수준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죠? 말해봐요. 쓰러지거나 문제 일으키면 우리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박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독해졌다. 혜진은 제대로 말조차 잇지 못하고 주위에서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말이 안 돼.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잠깐만,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보안 요원들이 혜진과 윤재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려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그 모자 쓴 남자가 다시 한 걸음 크게 다가섰다. 그 손치웃의 마음대로 사람을 끌어내면 폭력 행위가 됩니다. 뭐야, 당신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보안 요원이 노려보듯 말했지만 그 남자는 눈빛을 굳힌 채 한마디 덧붙였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입니까? 장애인도 시민임니 시청이 이런 식이면 문제가 크죠. 관리인 박 과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난 규정대로 하고 있어요. 민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줄 거면 공무원 자리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이름이라도 됩니까? 저는 그냥 여기를 방문하러 온 사람입니다. 잘 들으면 목소리가 낯이 익다. 일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분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순간적인 침묵, 그리고 동요, 에이 설마 여기 시청 민원실에서 손흥민 선수가 왜? 근데 키며 체격이며 어딘가 비슷하긴 해. 남자는 잠깐 당황한 기색으로 모자를 벗었다. 스포츠 스택에 익숙한 눈썹, 사람 좋은 미소가 살짝 드러났다. 그리고 주변이 일순간 바람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아니 정말 손흥민, 와 설마 이게 말이 돼?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고 어느새 휴대폰 카메라가 대거 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관리인 손흥민 진짜네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잠깐 저 사인 한번. 민원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박 과장도 순간적으로 눈빛이 달라졌다. 손흥민 선수 맞습니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저 맞습. 그런데 사인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흥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손흥민이 한번 시선을 둘러보더니 박 과장에게 차분히 말했다. 장애인 주거 지원 문제라고요? 규정이 어떻든 저분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는 절대 대충 넘어가선 안 됩니다. 뭐, 저희가 전혀 안 들어준 건 아니고. 박 과장은 서둘러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군중들의 시선이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거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가 지켜보는 상황이라니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꼬여갔다. 손 선수,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제약이 많아요. 예산이나 법령이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머님 말씀이 들어볼 가치가 있는 상황 같은데요. 저도 시간이 많진 않지만 제 앞에서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어주시죠. 그 말에 군중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맞아요, 박 과장님. 그냥 규정 타령하지 말고 사정 좀 들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관심 갖는다는데 이건 무시 못하겠죠.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박 과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관리인 조습 일단 들어보겠습. 혜진 씨, 맞죠? 말씀해 보세요. 스위커치 치스. 사람들은 숨죽이고 기다렸다. 혜진은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 아들 윤재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특수학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도 조금씩 해봤고 독립도 시켜보려 했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는 어느새 주변의 시선에 압도돼 몸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도 기숙사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있듯 윤재도 비슷하게 적은 월세라도 낼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 번 떨어지고 담당자들은 서류만 보고 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거절하곤 했어요. 숨죽인 대여귀 기울이는 손흥민과 시민들. 혜진은 계속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시청에 다시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어요. 더는 갈 곳이 없어요. 박 과장은 여전히 눈을 흘기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입을 함부로 뗄 수가 없었다. 손흥민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 들으니 충분히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당연한 거고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맞아. 그래 당연하지 하는 함성이 터졌다. 관리인, 그래도 우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 다른 장애인들도 많고 이분만 특별 대우할 수 없어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지원입니다. 그럼 모든 자폐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라는 겁니까? 박 과장의 말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이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예산 문제나 인원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아예 대상자가 아니라는 식은 아니지 않나요? 또 한 번 사람들 사이에서 동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맞아요. 서류상으로 자격이 되는데도 자폐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건 불합리해요. 장애인 인권은 법으로도 보장됩니다. 박 과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검토해볼까요? 라고 중얼거렸다. 보안 요원들도 뒤로 물러선 상태였다. 그러나 일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시청 앞에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즉석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 활동가가 외치고 구호가 터졌다. 장애인 차별 반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윤재에게 집을, 모두에게 권리를. 건물 내부에서도 창밖을 내다보며 군중의 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청 공보팀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상황 파악을 하며 박 과장에게 빨리 매듭 지어야 합니.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라고 귀띔했다. 관리인 이때 손흥민이 박 과장과 함께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다. 혹시 윤재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고 장애 등급이나 독립 가능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보니 혜진 씨나 윤재가 소득 기준도 충족하고 장애 등급도 해당하는데 왜 자꾸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박 과장은 대답을 주저했다. 일단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정확히 뭡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라는 건 편견일 수 있잖아요. 비난의 시선이 집중되자 박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항의가 두려워서 불합리하게 배제하는 거군요. 손흥민의 말이 단호해지자 주변에서 맞아요. 편견으로 사람을 몰아붙이지 말라. 하는 함성이 커졌다. 관리인 혜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윤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 잘 받았고 지역사회도 우리 아들을 지원하고 있음 위험하다는 편견 때문에 기회를 아예 빼앗는 건 부당해요. 그때 앞서부터 찍고 있던 몇몇 시민들이 영상을 라이브로 내보내며 지금 시청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생중계합니다 라고 했다. 댓글이 쏟아졌다.
저 공무원 정말 못됐네. 손흥민이 저기 왜 있지? 장애인 차별, 이건 기사화되어야 함. 당장 바뀌어야 할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네. 박 과장은 시청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다. 그럼 제가 시장님께 상의라도 해보겠습. 지금 당장 결정할 순 없고. 결정 미루지 마세. 벌써 몇 번째입니까? 주변에서 항의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관리인, 보세 밖에도 많은 시민이 모이고 이건 시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외에서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 과장은 노골적으로 당황한 기색이었다. 예, 당연히 그렇습. 다만 행정 절차상 절차가 어려우면 바꾸거나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맞아요. 바꿔라 하고 소리쳤다. 분위기는 거의 시위와 다름없었다. 일단 이분들이 받는 지원 신청을 다시 열어주고 다음 주택 배정을 우선 검토해 주세. 가능하다면 면담도 다시 진행하고. 손흥민의 제안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다. 알겠습. 제가 일단 접수를 다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 순간 밖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관리인 자폐인 차별 반대, 주거권은 인권이다. 그 외침이 건물 내부까지 울려 퍼졌다. 박 과장은 땀을 훔치며 마지못해 마이크 같은 걸 잡고 안내 방송을 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민원을 다시 접수하고 절차를 재검토하겠습. 시장님께도 보고를 올릴 테니 일단 해산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흩어지려 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단상 쪽으로 잠시 나가서 작은 스피커에 대고 말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것 같습.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시청 측이 약속을 하니 일단 정리해 봅시다. 군중 사이에서 환호와 함께 손흥민 파이팅! 이라는 목소리까지 터졌다. 박 과장은 어쩔 수 없이 굳어버린 얼굴로 다음 주에라도 공식 면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관리인 민원실 안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긴 여운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윤재는 엄마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발끝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손흥민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 이렇게까지 나서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이곳에 온 건 단순히 볼 일이 있어서였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됐네요. 근데 손 선수님 정말 감동이에요. 보통 유명인은 이런 일에 잘 안 나서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불합리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서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 중 몇몇은 감격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이미 여러 대의 휴대폰 카메라가 둘을 집중 촬영 중이었다. 관리인 박 과장,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청 고위 직원이 다가와 작게 물었다. 손흥민이라는 스타가 여기서 이 난리를 지켜봤으니 시장님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알겠습. 일단 회의 소집해서 방안을 마련하죠. 그렇게 공무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흥민과 혜진 모자는 민원실 한쪽 벤치에 앉아 잠시 진정하려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동요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손 선수님, 정말 고맙습. 윤재에게도 큰 힘이 됐어요. 혜진은 윤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아들에게도 이분이 너를 도와주셨어. 고맙다고 하자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윤재는 아직 말이 서툴지만 갑 하고 더듬었다. 그것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시청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손흥민의 진지한 어조에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힘주어 대답했다. 네, 맞아요. 더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요. 민원실 바깥에선 손흥민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분위기는 흡사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를 응원하는 함성처럼 뜨거웠다. 관리인 이후 시청을 빠져나간 혜진과 윤재
그리고 손흥민. 건물 밖은 이미 크고 작은 피켓 시위로 활기가 넘쳤고 언론사의 카메라까지 동원되어 있었다. 저기 손 선수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개인 정책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손흥민은 신중하게 대응했다. 저는 그저 시민으로서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고 목소리를 냈을 뿐이니 장애인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혜진이 윤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아들 같은 이들도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서로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시청 측에서 윤재 씨 케이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당연히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 이 문제는 윤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장애인 가족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니까요. 손흥민이 마무리하듯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린 건 사실이지만 결국 행동을 옮긴 건 어머님과 많은 시민들입니. 이건 우리 사회가 같이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또 몇몇은 현장에서 호소문을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림 며칠 후 시청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미 SNS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장애인 주거 지원 차별로 이슈가 되면서 시장까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박 과장과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의 공공주택 지원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장애인 부모 모임이 역사적인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거기에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 깜짝 등장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간단히 말했다. 저는 한국 축구 선수로서 해외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제도를 봤습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이 한국에도 더 확산되길 바랍니. 이 일은 이분들의 집 한 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엄청난 환호가 터졌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다. 시청 측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관리인 그리고 드디어 시청에서는 윤재가 신청한 주거 지원에 대해 기존의 편견을 배제하고 독립 가능성을 인정한다. 라는 결론을 냈다. 임대주택 배정 우선순위까지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공식화했다. 뉴스에선 일제히 보도했다. 손흥민이 직접 나선 장애인 차별 논란, 시청이 사과와 제도 개선을 약속, 자폐 청년, 드디어 주거 지원길 열려 역사적 전환점 될까. 혜진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믿어요. 관리인 며칠 뒤 시청 측에서 새롭게 마련한 회의실에서 공개 회의가 열렸다. 공무원, 장애인 단체 대표 그리고 언론 등이 모여 주거 지원 개선안을 논의했다. 혜진도 초청받았다. 물론 윤재도 함께였다. 회의 전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혜진에게 다가왔다. 이혜진 씨, 여러모로 죄송했습. 제가 몰라서 무례한 발언을 많이 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누그러져 있었다. 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 다행입니. 다만 저희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장애인 가족들도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인치아인카 박 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 규정만 고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건 놓쳤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안도 하고 계속 노력할게요. 정말 달라지시길 바래요. 윤재도 많이 힘들었어요. 윤재는 잠깐 시선을 교환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박 과장은 미안함에 웃음을 지었다. 관리인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등장했다. 오늘 참관자로 초대된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언론 카메라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 그동안 이 사안을 지켜봤고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박 과장의 안색은 조금 굳었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주거 지원 제도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장애인 등급만으로 획일적으로 걸러졌으나 이제는 실제 독립 가능성이나 지역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회를 더 넓히겠다는 내용이었다. 관리인 정말 환영합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게 힘써 주실 거라고 믿어요. 혜진이 사회자 마이크를 건네받아 말했다. 저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지만 윤재처럼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배제하기보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도 한마디 거들었다.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걸 봤습.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이 결정됐다면 이후로도 꾸준히 지켜보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가 웃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관리인 마무리 순서로 박 과장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미처 제 선입견을 돌아보지 못했습. 이혜진 씨와 윤재 씨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도 이번 계기로 좀 더 인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저희도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갈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거들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여기 있어도 결국 바뀌어야 하는 건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있던 몇몇 직원과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이 깃든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관리인 며칠 후 시청 홈페이지에는 자폐성 장애인 등 복합장애 영역 대상 주거 지원 개선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장애인 단체는 즉각 환영 성명을 냈고 언론도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날 오후 혜진과 윤재는 드디어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주거 지원 서류를 다시 제출했는데 박 과장이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꼼꼼히 챙길 테니 걱정 마시고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혜진은 살며시 웃으며 네, 정말 감사합니. 이렇게라도 인정받으니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느껴요. 했다. 윤재는 가만히 벤치에 앉아 종이학을 접고 있었다. 종종 이런 행동을 하며 안정을 찾는 습관이 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관리인 어머님 윤재 잘 해결되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손흥민이 그날 오후 시청 근처의 카페에서 혜진 모자와 잠깐 만났다. 아직 몇 가지 과정이 남았지만 왠지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요. 손 선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시작을 함께 봤을 뿐이죠. 계속 지켜봐야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물었다. 혹시 매스컴이 너무 들이대서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이런 일로 제 얼굴이 알려지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 오히려 제 이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손흥민은 진지하게 덧붙였다. 축구 선수로서 얻은 인기는 축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된 이상 필요한 곳에 힘을 쓰는 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해요. 혜진과 윤재는 작은 박수를 치듯 손뼉을 마주쳤다. 윤재는 자세히 의미를 알지는 못해도 엄마의 기쁜 표정에 따라 덩달아 웃었다. 관리인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청 민원실이 확 달라졌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안내문만 있었던 곳에 장애인 우선 상담 창구가 생겼고 차별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수칙이 붙었다. 이용자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번호표 뽑아도 장애인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네요. 어제도 어떤 분이 자폐 자녀 서류 접수하는데 친절하게 안내받았대요. 시민들은 작게나마 달라진 행정을 반가워했다. 물론 제도가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었다. 박 과장은 내부 회의에서도 말끝마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자고 언급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확실히 기존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가 민원실에 자리 잡았음을 체감했다. 관리인 얼마 뒤 혜진은 공식적으로 주거 지원 승인을 받았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느 임대주택이 배정될지는 조금 더 걸리지만 무수히 거절당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뚜렷한 희망이 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 앞 광장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다. 장애인 부모 모임에서 윤재네 축하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뻐하는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거기에 또 한 번 손흥민이 깜짝 방문했다. 와, 오늘도 오셨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박 과장도 그곳에 있었다. 이혜진 씨 축하드립니. 그리고 이제서야 한 발 내디딘 것뿐이니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더 개선해 갑시다. 혜진은 박 과장의 손을 잡았다. 네, 10년 넘게 싸워왔는데 오늘에서야 무언가가 열린 느낌이에요. 같이 노력해요. 관리인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이 작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지자체나 정부 업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니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장벽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희망을 봤습.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생긴다는 걸요. 군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받았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윤재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요. 큰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장애인 부모 모임의 몇몇 어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우리가 해냈다. 고 외쳤다. 관리인 이날 이후로도 시청은 장애인 주거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이를 손흥민 효과라고 명명하며 유명 인사의 긍정적 영향력을 조명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결국 바뀐 건 시민들의 힘입니.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계기였고 진짜 주인공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분들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금 박수를 보냈다. 역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군 하고. 관리인 정말로 고맙습니다, 손 선수님.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종종 SNS 메신저로 손흥민에게 상황을 전했다. 시청에서 구체적인 주거 안내를 받게 됐고 곧 윤재가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메시지에 곧 답장이 왔다. 축하드립니. 윤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혜진은 정말 감사하다는 답을 보내며 한층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명인이라고 다르지 않구나. 그는 우리 편이 되어줬다. 생각하니 세상이 따뜻해 보였다. 관리인 시청 광장에 다시 모인 사람들은 이제는 축하와 희망을 노래했다. 장애인도 우리 이웃이다. 차별 말고 연대하자라는 배너가 펄럭였고 오늘은 시민 댄스 공연까지 열렸다. 가족 동반으로 놀러온 이들도 즐겁게 어울렸다. 무대에서 사회자가 외쳤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번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혜진 씨, 윤재 씨, 그리고 함께 힘써주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좌중의 환호성, 밝은 조명 아래 혜진과 윤재는 어색하게 웃었고 박 과장도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올라섰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손흥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축구장에서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더 큰 함성이 쏟아졌다. 윤재는 엄마의 손을 잡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박 과장은 그 옆에서 성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인 공연이 끝나고 작은 촛불을 주변에 두며 모두가 그동안의 갈등과 차별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이야기했다. 박 과장이 수줍게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솔직히 예전엔 행정 편의만을 생각하며 서류만 보고 쉽게 판단했습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 제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도 버렸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감사합니다. 혜진이 옆에서 작게 박수치며 박 과장님 힘내세. 저도 응원할게요. 라고 했다. 손흥민은
미소 띤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공연을 진행하던 시민 중 한 명이 무대 위로 나와 선언했다. 자, 오늘을 기념하며 윤재가 앞으로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얻게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포장 상자를 건네받은 윤재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기부한 그림과 윤재가 새 집에 들어가면 방에 걸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현판이 들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쓰인 예쁜 문패였다. 관리인 그 순간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벅찬 표정이 되었다. 박 과장조차 가슴이 뭉클한 듯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저도 나중에 꼭 한번 놀러 가겠음. 민원실 말고 새로운 집에서요. 하고 웃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 제도가 개선됐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 함께 해주실 거죠? 군중들이 일제히 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촛불을 하나둘 끄며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관리인 그날 밤 인터넷에는 광장에서의 축하 공연 영상이 퍼졌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이런 훈훈한 변화라니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손흥민 선수 멋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네. 윤재 화이팅. 우리도 장애인 이웃을 더 잘 이해해보자. 그리고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결국 목소리를 낸 사람들 모두가 영웅이다. 공무원도 마음을 열었으니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관리인 며칠 후 혜진은 짐을 하나씩 싸기 시작했다. 윤재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확정 통보를 받고 계약만 마치면 되었다. 아직 초기 비용이나 필요한 가구 같은 걱정은 남았지만 적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손흥민, 어머님, 요즘은 어떠세요? 집은 잘 구해지셨나요? 혜진, 네, 드디어 입주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 제가 또 거기에 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 불러주세. 공무원들도 현장 방문해보고 도움이 될 거예요. 혜진은 환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윤재는 옆에서 좋아하는 공 모양 스티커를 어설프게 벽에 붙이고 있었다. 관리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에서는 공식 채널을 통해 주거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기념하는 기자회견도 열렸고 거기에 손흥민이 다시 참석해 이건 국가대표 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기쁜 날이라고 축하했다. 박 과장은 그 옆에서 미소 지으며 앞으로도 아직 바꿔야 할 것이 많지만 한 단계씩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혜진과 윤재의 사연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조명되어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 기자회견 후에 환담 자리에서 박 과장이 혜진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저희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메우면서 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혜진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차분히 말했다. 그 마음 오래 지켜주세. 그리고 나중에 제 아들 집에 꼭 오셔서 실제로 윤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꼭 그러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비록 몇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됐지만 언젠가 이 변화가 온 시와 전국으로 퍼져서 자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편견 없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관리인 마침내 윤재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다가왔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고 혜진은 사람들에게 연락해 간단한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장애인 부모 모임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웃들, 그리고 시청 복지 담당 공무원 몇 명까지 동참했다. 윤재야, 여기 내 방이야. 어때? 윤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창문에서 쏟아지는 햇빛의 얼굴을 찡그리다가 싱긋 웃었다. 이 집은 방음시설도 어느 정도 고려된 공간이라 윤재에게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동시에 거실 벽에는 며칠 전 시민들로부터 선물 받은 문패가 붙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와, 벽 색깔도 예쁘네. 요즘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좋아졌대. 앞으로 더 개선되겠지. 공무원으로 따라온 한 직원이 작게 이야기했다. 아, 보니까 박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셨어요. 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주더라고요. 혜진은 감격에 겨워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관리인 그 시각, 살짝 늦게 도착한 손흥민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죄송해요, 늦었습. 훈련 마치고 오느라. 사람들은 환영의 박수를 치며 우리 집들이의 손흥민 선수가 와! 하고 즐거워했다. 손흥민은 윤재에게 다가가 작은 축구공 열쇠고리를 선물했다. 이거 네 새 집 열쇠에 달아두면 어떨까? 윤재는 가만히 그 열쇠고리를 살펴보다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 선수님, 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 이 모든 건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이고 저는 운 좋게 그 현장을 함께 했을 뿐이에요. 이사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박 과장과 시청 직원들 모두 하나가 되어 간단히 음식을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윤재는 곧잘 웃었고 종종 햇빛을 쫓아 거실에서 창가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한 번만에 이렇게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장애인도 편견 없이 사는 세상이 올 거라 믿습니다. 혜진의 말을 듣고 박 과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편견과 싸우는 이 일을 적극 돕겠습.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럽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윤재의 새 출발 기념으로요. 사람들은 즐겁게 동의했고 윤재는 중간에 서서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셔터가 몇 번 울리는 동안 모두의 표정은 밝았다. 관리인 사진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 장애인 부모 공무원, 시민활동가, 그리고 축구 스타인 손흥민까지. 모두가 한 장의 사진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이후 SNS에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게 진짜 변화의 모습이다. 함께 만드는 사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며칠 뒤 혜진은 촬영된 사진을 인화해 윤재의 방벽에 걸었다. 윤재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림책을 펼쳐 읽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손가락으로 짚었다. 엄마 나 그리고 손흥민. 어눌하지만 분명한 발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눈물이 핑 돌았다. 관리인 그날 저녁 혜진은 작은 일기를 썼다. 우리 아들은 이제 편견 없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 아직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차별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오늘 윤재가 손흥민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아이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 문득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손흥민의 메시지였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 윤재가 집에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요. 파이팅! 혜진은 웃으며 고맙습. 우리 다 같이 파이팅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밤하늘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차분하게 불어왔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 다른 장애인 가족들도 희망의 한 줄기를 찾을 수 있기를 혜진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희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오늘의 사건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길 기대하며 관리인 다음날 아침 인터넷 기사 최상단에 이런 헤드라인이 걸렸다. 장애인 주거 지원 논란 끝, 시청의 공식 사과와 새 정책 발표. 손흥민 함께해야 진짜 변화. 기사에는 윤재가 입주할 새 집의 사진과 함께 시청 앞 집회가 역사적이었다는 평가, 그리고 여러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자. 손흥민 최고 등을 남겼다. 그리고 한편으론 다시는 이런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혜진과 윤재는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느꼈다.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이들이 우리 모두의 집을 향해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무뚝뚝하지만 달라진 박 과장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손흥민 씨 말대로 제도만큼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입니. 저는 오늘부터라도 장애인 차별 근절을 위해
앞장설 생각입니? 시민 여러분과 함께요.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브라보 하고 외쳤다. 그날 오전 시청 로비에서는 차별 없는 도시를 위한 일일 강좌가 열렸고 참가자가 넘쳐났다. 관리인 결국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는다. 그러나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 윤재는 새 집에 적응하며 독립생활을 배워갔다. 엄마 혜진은 틈틈이 도움을 요청했고 시청은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손흥민은 시즌을 맞아 해외로 떠나기 전까지 수차례 응원을 전했고 지역사회는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역사적 전환점이라 부르며 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의 신호라고 보도했다. 시청 광장에는 지금도 새 변화의 물결을 이어가는 작은 모임이 생겨났다. 시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동등한 기회라는 구호를 걸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내자.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관리인 어느 늦은 오후, 혜진은 윤재와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갔다. 윤재는 작은 공을 굴리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희망 섞인 미래의 목소리 같았다. 엄마, 여기 좋아. 그 한마디가 어찌나 소중하던지 혜진은 가만히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문득 손흥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조금 더 나은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곳이죠. 그 말이 공원 한가운데 노을빛과 함께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리고 이 도시 어디선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 길. 그 길 위에서 윤재와 혜진, 그리고 다른 많은 가족들이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품고 있었다. 관리인 언젠가는 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 윤재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겠지. 아이의 손을 살포시 잡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미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구에게도 문이 닫히지 않는 우리 모두의 집과 마음을 향해. 관리인,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느 시민이 광장 한켠에서 SNS 라이브를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두가 지켜봐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세요. 민원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차별 없는 미래가 손에 닿을 듯 다가오고 있었다.